자,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분석 그리고 추천까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 및 분석 등 드리기 전에 무료 추천 드리는 종목들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. 이 내역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카페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자, 이렇게 네이버에서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 이렇게 뜹니다. 들어와서 봐주시면 되겠고요. 이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은 바로 이 엑셀 파일입니다. 자, 보실까요?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담겨 있고요. 날짜, 종목명, 매수가, 그리고 수익률, 승패, 결과 등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데이터가 누적된 게 보시면 21년도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합계가 3493.30%고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.5%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22년도 데이터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. 22년도 현재 4월로 넘어왔는데 데이터 보시면 1월부터 3월달까지 합계 4892.24%, 258승, 11패 269개 표본, 95.9%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AJ 네트워크스입니다. 오늘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는데 하루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마니커인데 마니커가 1635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해서 1635원 기본 차익 승 잡고 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한국콜마고요.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. 이게 48,000원까지 갔는데 2.47% 마감했죠. 약간 호가가 좀 아쉽긴 했는데요. 이 정도면 그냥 매도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차익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48,000 잡고 기본 차익은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승 기록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닉은 오늘 못 갔어요. 하루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본 기준 22평 라인에 대한 지지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은 당장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본네도 못 갔는데 하루 더 보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EN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. 5,980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쌍용차와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쌍용차 이 구찌가 워낙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은 조금만 떴다 하면 상한가를 가고 있고 에디슨 EV들 몇십 배 막 급등했다가 지금 또 안 좋은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죠. 근데 어쨌든 상승은 즐겨야 됩니다. 해서 EM 플러스 5,980원 기록합니다. 자, 승 잡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런 건 솔직히 뭐 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하죠.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엔 TYM인데 못 갔어요. 좀 아쉬웠습니다. 지켜보시고 TJ미디어 9,7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기본 차익권 도달 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 안 된 종목이 4개가 있습니다. 이 나머지 종목들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그 외의 종목들 이제 전전 거래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포함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시장 봅니다. 자, 코스피가 오늘 0.6% 올랐습니다. 하지만 추세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.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고점, 이 점으로 이어봤을 때 이 저항세가 지금 돌파되지는 못했어요. 즉 추세적인 완전한 반전으로 보긴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 이탈 마감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있고 2월 달에는 특히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하락은 없다. 3월 들어서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슈가 있어서 이에 따라 30% 정도까지 하락 확률을 좀 높게 봤습니다만 이 역시도 지금은 지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.
자,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산적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부분이 있고요. 또 5월과 6월달 금리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해결이 되냐에 따라 추세적인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, 확실한 2600 라인 이탈 마감 가능성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장기적 관점에서 매집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,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왔죠.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횡보입니다. 이 모습이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, 미국은 가는데 한국은 못 가는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지금 강남 같은데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, 이 집값 추이를 보면요, 2010년도였다 21년도다라고 치면 강남 집값은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근데 수도권 외 지역의 집값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. 한 20년도, 19년도 2년에 몰아쳐서 올랐습니다.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한국도 약간 중소형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가지만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. 아무래도 미국에서 먹고 남이 콩고물, 이게 넘어올 때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장은 뭐 증시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뭐 길게 보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, 금융 위기 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1년 정도는 좀 지나봐야 된다. 22년도는 저는 회복 장세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. 4월까지 상승 예상 드렸는데, 이게 나스닥으로 봐도요, 4월까지 상승 예상 후 5월 달에 들어서 밀렸다가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계속 가거나, 이 시나리오인데, 어쨌든 둘 중 하나 시나리오의 끝은 간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 및 경제 불황이 오긴 올 텐데, 그게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만약에 오면 이 정도로 폭락은 좀 나와줄 거예요.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야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그리기는 어렵다. 그렇게 보여지니까요. 또 당장 그럴 기미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장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4월달 실적 시즌이고요. 5월달에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과연 이 부근까지 내려올 것인가, 이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바로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